주호는 서울의 한 중형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 미숙과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큰 다툼 없이 가정을 유지해왔다. 둘 사이에 아들 현우도 있었고 주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미숙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이유를 물으면 항상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미숙의 생일이 다가오자 주호는 이번만큼은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요즘 들어 그녀가 조금 무관심해 보이긴 했지만 생일을 맞아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면 예전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되찾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회사에서 몰래 시간을 내 미숙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파티 준비를 시작했다. 초대장을 만들던 중 미숙의 이메일 계정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이메일을 발견했다. 이메일은 미숙의 오랜 친구이자 주호의 절친인 영민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제목은 특별한 밤 준비 완료였고 내용에는 카라오케 예약 확인서와 함께 우리만의 장소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주호는 처음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메시지와 첨부 파일 속의 친밀한 톤은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미숙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또다시 집을 나섰다. 주호는 그녀의 행선지를 물었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여자들끼리 모이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남아있던 그는 그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미숙은 강남의 화려한 카라오케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 입구에는 밝은 네온사인과 고급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내부로 들어가려면 예약이 필요해 보였다. 주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들어간 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몇 층 올라간 창문에서 그 밤을 몰래 들여다보기로 했다. 거기서 주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미숙과 영민은 방 안에서 즐겁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 중간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기 어려운 친밀함이 느껴졌다. 노래가 끝나자 미숙은 영민에게 와인잔을 건넸고 둘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건배를 나눴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둘은 키스를 나눴다. 주호는 엉덩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어제의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절친한 친구의 배신이 사실일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주호는 며칠 동안 미숙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녀의 핸드폰, 이메일, 그리고 다른 흔적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미숙과 영민이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무언가 더 복잡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민의 이름으로 된 은행거래 기록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고급 카라오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업은 겉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모임과 파티를 통해 큰 돈이 오가고 있었다. 그 자금의 일부는 주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주호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미숙과 영민의 배신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미숙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는 이 날을 완벽한 복수의 날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파트에서 미숙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지는 폭로와 충격적인 대면이 전개됩니다. 미숙의 생일이 다가오자 주호는 그날을 복수와 폭로의 날로 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다. 미숙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다. 파티 장소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의 연애실로 예약했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최대한 성대하게 꾸미려 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 파티에 감동한 듯 보였다.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기쁨에 겨운 표정으로 연애실을 둘러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호는 평소처럼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마치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남편처럼 행동했다.
영민도 초대된 손님 중 한 명으로 나타났지만 주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히려 친근하게 대했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숙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주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계획한 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파티가 절정에 달할 즈음 주호는 마이크를 잡고 연회실 중앙으로 나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미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밤안이 조용해지며 모두가 주호를 주목했다. 그는 준비해온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연결해 화면을 켰다. 미숙에게 아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몇 초 동안 화면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따뜻한 배경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미숙과 영민이 카라오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는 영상이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둘이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나누고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미숙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주호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영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그를 막아섰다. 주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배신과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미숙과 제 절친한 친구였던 영민 씨가 저를 속이고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는 이어서 둘의 거래 내역과 카라오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미숙이 그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증거와 함께 사업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미숙과 영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숙은 손을 떨며 말을 다듬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에 찬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다. 영민도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파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미숙은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영민 역시 따라가려 했지만 몇몇 손님들이 그를 붙잡으며 따져 물었다.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내가 한 짓을 부끄럽지도 않냐?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남아있던 손님들 사이에서는 주호에 대한 동정과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배신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요. 하지만 주호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공허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다음 파트에서는 미숙과 영민이 이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주호의 복수가 어떻게 더욱 강력해지는지가 전개됩니다. 미숙은 파티장에서 뛰쳐나온 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주호가 모든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망신줄 수 있었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따이며 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네가 더 조심했어야 했잖아. 영민 역시 패닉 상태였다. 그는 미숙에게 자신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며 변명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금세 서로를 비난하는 싸움으로 번졌다. 한편 주호는 혼자 남아 파티장의 뒷정리를 돕고 있었다.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그의 곁에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속으로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폭로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다.
그는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미숙과 영민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각자 나섰다. 미숙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주호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런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니었어. 그냥 친구였을 뿐인데. 그녀는 상황을 축소시키려 했지만 이미 주호가 공개한 영상과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사실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변명은 가족들조차 믿기 어려웠다. 영민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손을 빌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평판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사업 파트너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카라오케 사업도 경찰의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주우가 냉혹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영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몇 주 후, 미숙은 주호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미수, 나는 널 용서할 마음이 없어. 너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영민 역시 주호를 찾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욱조렸다. 나도 인간적으로 실수했어. 친구로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주호는 차갑게 응답했다.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친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무너뜨렸어. 미숙과 영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미숙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영민은 사업과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 채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두 사람의 배신과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민의 사업 파산 과정을 기자들에게 제보했고 미숙과 관련된 소문이 더 널리 퍼지도록 만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는 남을 기만하거나 악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주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현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자 관계를 회복하려 했고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전념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호의 복수 계획이 극대화되고 미숙과 영민이 그로 인해 더욱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주호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미숙과 영민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생각하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파티장에서의 폭로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주호는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활용해 이들의 명예와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는 영민이 운영하던 카라오케 사업의 불법성을 추가로 파헤쳤다. 이미 경찰 조사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호는 영민의 사업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세금 회피와 허위 신고 내역을 관련 당국에 제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추가 조사를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영민의 부도덕한 사업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유명 카라오케 사업가 세금 회피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제목이 뉴스에 등장했고 영민은 사회적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도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마저 그를 외면했다. 영민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주호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호는 미숙의 과거와 현재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를 보냈고 그녀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알렸다. 그 결과 이미 따돌림을 당하던 미숙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팔아야만 했다. 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숙이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자신을 속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전했다. 미숙은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았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신이 만들어낸 외로운 현실뿐이었다. 그러나 주호는 단순히 복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현우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고, 현우 역시 아빠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호는 현우를 데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보의 감자를 수강하며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웃음을 나눴다. 주호는 이 작은 변화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만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미숙과 영민은 여전히 주호의 복수에 의해 점점 더 몰락해가고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호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그의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주호, 나를 용서해줘.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하지만 주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미수, 너는 이미 모든 기회를 잃었어. 나와 현우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감정의 잔재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한편 영민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은돈 생활을 시작했다. 주호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복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사를 준비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주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호가 복수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됩니다. 주호는 자신이 계획한 복수가 대부분 실행되었음을 느꼈지만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끝을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미숙과 영민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분노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아직 남은 분노의 불씨를 끌 마지막 불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기를 바랐다. 먼저 주호는 영민을 타겟으로 삼았다. 이미 파산과 사회적 망신으로 바닥을 치고 있던 영민은 서울을 떠나 지방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호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영민이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용해 치밀한 항점을 준비했다. 주호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노래 실력으로 지역을 빛낼 스타를 찾습니다. 나는 공고를 냈다. 이는 영민이 자신을 재기할 기회로 착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를 본 영민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결국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응모했다. 며칠 뒤 영민은 인터뷰를 위해 호출받았다. 그러나 도착한 장소는 한적한 공원에 세워진 작은 무대였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주최 측이 친절하게 안내하자 일단 따라갔다. 무대에 올라간 영민은 자신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주호가 준비한 특별 손님들, 즉 그의 배신 행각을 비난했던 과거 지인들이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영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조롱 섞인 박수를 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배신자 영민의 특별 공연이라니, 이건 정말 역대급이다. 나는 야유가 날아들었고 영민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그는 무대를 내려오며 치욕감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다음은 미숙 차례였다. 주호는 미숙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여전히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듯 긍정적인 이미지를 꾸미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를 본 주호는 그녀의 가식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했던 거짓말과 자신의 돈을 빼돌린 증거를 편집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미숙의 소셜미디어는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남편과 아들을 배신한 여자가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하려 하다니, 이런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미숙은 온라인에서의 망신과 현실에서의 고립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주호가 만든 영상이 마지막 결정파가 되었다. 하지만 주호는 단순히 그들을 망가뜨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미숙과 영민이 자신을 속이며 얻은 부당한 이익을 되찾아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숙이 빼돌린 돈 일부를 반환받았고 이를 현우의 교육과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는 현우와 더 깊은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현우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주호는 현우에게 매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다. 그들은 함께 캠핑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했다. 부의 수업 이후 주호는 현우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며 예술적 감각을 공유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 주호가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미숙과 영민은 여전히 그들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숙은 다시 주호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주호, 난 잘못했어.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다시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주호는 단호했다. 미수, 너는 너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어. 나와 현우는 이제 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그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집을 떠났다. 영민 또한 주호를 찾아와 과거를 만회할 방법을 간청했지만 주호는 차갑게 거절했다. 네가 나에게 준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이제 각자 갈 길에 가자. 영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주호는 복수를 통해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스스로도 알았다. 복수로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호가 복수를 완전히 끝내고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주호는 복수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미숙과 영민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아들의 삶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복수를 끝낸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주호는 몇 달간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우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주었다. 어느 날 현우가 주호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우리랑 다시 살 수 없는 거야. 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현우야, 엄마는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호를 꼭 껴안았다. 주호는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상자에 넣어 다락방으로 올렸고 집 안 곳곳에 있던 그녀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환경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다시 일에 몰두했다.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의 전문성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의 세심한 작업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칭찬했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주호는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갔다. 그의 복수와 몰락의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몇몇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와 다시 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주호는 자신의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몇 진실된 친구들과만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미숙과 영민은 각자의 길에서 여전히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숙은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영민은 채무를 갚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서로를 원망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호는 자신이 더 이상 미숙과 영민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현우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며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겼다. 마지막으로 주호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주호는 직접 벽을 칠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전을 완성했다. 현우는 자신의 방에 좋아하는 그림을 걸며 기뻐했고 주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후 주호는 거실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되새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아빠, 우리 앞으로는 행복할 수 있을까? 주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현우야.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새로 시작된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배신을 딛고 성장했고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